이국종 그 중증 외상 치료 전문의죠. 오늘 교수의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괜찮을 거다 이 정도 얘기 한마디를 하고요. 이국종 교수가 그동안 좀 많이 쌓인 게 있었던 것 같다. 예, 이런 느낌이. 제가 볼 때는요, 저도 뭐 김종대 의원을 잘 압니다. 예. 잘 알고 뭐 그렇게 알고 지낸 게 뭐 10년도 넘게 되는데요. 또 그분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가서 얘기도 하고 뭐 정의당에 계신다는 것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북한군 병사를 살려내기 위한 그 노력 그런 데 예. 대한 감사와 고마움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표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병사의 몸 안에서 우리 김주환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서 옥수수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해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만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번에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만일 예. 그걸 모르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해충약 보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해 주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국종 교수는 단지 넘어온 우리 한 병사 네. 한 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 전체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전체에 알렸고 전 세계에 알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적어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저는 마련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너무 네. 이 환자의 소위 말해서 기순병의 세세한 것까지 예. 얘기함으로써 이게 뭐 인격을 인격테러다. 얘기했다는 게 그건 조금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 이국종 교수가 그 병사한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병상이 100석밖에 안 되는데 150명이 포화 상태는 사실 중증센터가 아주대병원이 제일 잘 돼 있는 거는 다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소방서에서 본인이 그냥 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닥터 헬기를 타고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하는데 일부 그런 볼멘 소리도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환자들이 왜 내 가족이 급한데 왜 그 병사한테만 매달리냐. 그래서 본인은 뭐 그 가정도 거의 포기하고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고 저 상황에서 하는데 병원장은 또 병원장 입장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좀 굉장히 마음감이 교차하는 부분을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거기는 중증외상센터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쟁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사람들만 가서 네, 치료를 받는 곳인데. 국방부에서 지금 그 국방부 자체 내에 그 병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연구원 이런 거를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병사들한테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장병 복지 차원에서 또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국종 교수가 하고 있는 것이 외상 중증 환자들. 예. 우리 이제 군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폭약이나 탄약 이런 것들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데 대한 연구원 또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거기 아주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좀 불편해 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국종 교수가 좀 전에 우리 김주환 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런 외상 중증 환자가 생기면 닥터 헬기에 타고 같이 가서 다시 여기 이제 헬기에 내리니까 그 헬기 소리가 좀 부담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좀 부탁하는데요. 생명은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국종 교수를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휴전 상태에서 언제든지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주대가 어디 있습니까? 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휴전을 해서 너무나 멀리 있잖아요. 의정부나 이런 파주나 이런데 좋은 병원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방부에서 단지 뭐 병사들 후생이나 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쪽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주대까지 왔다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사실 과거에 16대 국회 때 국방부가 지금 말씀하셨던 국방의료원, 가칭 국방의료원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그때부터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국내 이익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해서 거의 그 법안이 폐기됐고 다시 수정안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어떤 포괄적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국방부가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국방부만 질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예. 국방부 입장에서 그걸 만들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 팀하고 예.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생명을 살린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협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국종 교수 오늘 내가 외상센터 이렇게 어렵게 지은 외상센터 지을 때보다도 병원장의 호출이 훨씬 더 많았다. 이 한 환자 치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전념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긴 했거든요. 사실 그 더스트오프라고 미군 헬기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경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뒤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병원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수도권의 빅5 병원 중에 엄밀하게 2차 진료기관으로만 선정이 돼 있지 이 빅5 기관에 교통 환자들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의 욕망상 일선 의료는 안 갈 겁니다. 이런 이중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왜 그거를 안 했느냐라고 질타하기는 JS에서 지난 13일 곤란하다고.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네, 김형덕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장,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함께 보신 대로 지난 13일 북한군 한 명이 JS를 통해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유엔사가 꾸준히 사건 경위를 조사해 왔는데요.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북한이 우리 남측을 향해서 사격을 했다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명백하게 공개가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귀순 이후에 대대장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 부분도 영상 공개를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엔사에서 북한이 이러한 월경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예. 총격과 관련돼서 명백한 그런 잘못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께서는 이번 이 CCTV 영상 오늘 이제 처음 공개되고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좀 놀랐고. 예. 근데 뭐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총격 사건은 이번에 있은 게 좀 특징점이 있지만 예. 저런 사건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영상이 통상적인- 공개되니까 되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영상이 공개되지 않고 조용히 그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모든 게 CCTV에 이제 영상이 잡히기 때문에. 담기니까 조금 국민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JS의 기순 경위를 조사를 해봤더니 추격하던 중에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고 또 총탄도 넘어왔다. 이게 좀 밝혀졌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좀 앞으로 이제 후속 대책을 북한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북한에 항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예. 과거에도 수천 차례가 있어 왔기 때문에 서로 그런 사례가. 그거를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예. 그게 아쉽고 남북 관계가 지금까지 경색되어 있을 상황에는 이런 사안이 났을 때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이 실수를 한 부분이긴 하지만 잘못된 이전에도 그런 거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다. 네네. 이런 북쪽이 말씀. 옹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영상을 보면은 JS 우리 군 경비 대대장분이 예. 맨 처음에 구해서 데려왔다. 예. 왜 부하를 시키지 않았느냐. 위험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셨는데 봤더니만 이제 그 부사관 2명이 포복을 한 게 나타났고 그렇죠. 대대장분은 안 계셨어요. 예. 이 부분도 좀 의혹이 해소되긴 했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초에 그러니까 국방부와 합참에서 약간 이 전달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국방부에 또 출입 기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전달 과정에서 약간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의혹이 아닌 의혹으로 불거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그렇죠. 있는데 예. 이제 최초에는 부사관 그리고 대대장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가지고 그럼 당시 대대장은 뭐했냐라고 이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못해서 사실 의혹이 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대대장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가긴 했던 거죠. 같이 그렇죠. 갔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번 오늘 그 기자회견에도 나왔지만은 미 측 대대장은 상황시에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고 그렇죠. 한 측 대대장은 이 부사관 2명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그 병사를 데려오는데 그 엄호라든가 현장 지휘를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근데 살펴볼 필요가 부하들을 있습니다. 보내지 않았냐는 질문에 왜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라고 답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JSA 우리 대대 중에는 예. 사병들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도 이제 얼핏 들어서 알게 되었지만은 사병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의무 복무를 통해서 들어온 장병들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장병들이 총격을 당한다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대대장께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북한 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 북한군의 인권 실태가 좀 다시 한번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치가 내렸던 이야기에 따르면 안에서 이제 기생충도 굉장히 큰 것들이 발견이 해충 같은 됐고 게,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 뭐 옥수수나 이런 것밖에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인권 실태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데 실제로 좀 북한군이셨기 때문에 당시에 북한군의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과거에도 북한군에 있었고 지금 계속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예. 북한군 내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북한군의 인권하고는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북한의 전체적인 국가 사정이 남한의 40년 이전의 국가 수준이거든요. 단순히 북한군만 이렇게 열악한 것이 아니라 네. 북한 주민 전체가 다 이렇게 전체가 열악하다. 열악한 거기 예.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이 군에서 특별히 그것을 원래는 군은 이제 구충제라는 거를 봄가을에 줍니다. 예. 근데 개별적으로 본인이 복용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계시고. 안 하는 분들은 그게 있는 거고요. 하는 분들은 그게 없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개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예. 보실 때는 그 북한군 내에서 어떤 그런 그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인권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부분을 좀 확대 생산하는 거지 크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990년 이전에는 북한의 군 인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한보다 더 나았었고요. 1990년 기준으로. 예. 이전에. 예. 그 이후로는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성적인 경제난하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군의 보급품이 안 차려지다 보니까 군에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군 내에서?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북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구타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됐었어요. 오히려 군 내에서요? 90년 이전에는 이전에는? 구타하게 되면 영창 갔어요. 누군가를 구타하면은 그 사람 장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타가 거의 오히려 적었죠. 남한보다. 없었는데. 근데 남한은 계속 발전하면서 그게 좋아졌고 예. 북한은 후퇴한 거죠. 그렇게 실제로 이해하시면 뭐 그 계실 때나 그 먹는 음식 같은 게 뭐 실태가 어때요? 북한군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 1990년 이전에는 군이 보급품이 충분했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에 식량난, 경제난이 닥치면서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만성적인 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럼 지금 넘어온 그 귀순 병사도 굉장히 식량 기근에 시달려서 뭐 아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굶주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다수의 북한군은 만성적인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수천 명의 이거 좀 충격적이었는데 젊은 북한 여성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군대에 자원하지만 생활이 너무 고돼서 대부분 다 생리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폭행도 당한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90년 이전에 북한 경제가 잘 작동될 때는 북한 군의 여성들은 서로 선망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면 화장품이나 생리대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90년 이후에 군인들에게 나빠지면서 군의 보급품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급품이 특수병종 그러니까 뭐 김정은을 보위한다든지 혹은 뭐 이게 최전방에 나와 있다든지 이런 특수병종을 제외한 기타 부대들은 거의 보급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 원래 여군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10%밖에 안 되고요. 10%입니까? 네, 전체 군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군 생활이라는 건 참 어렵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할 수 없죠. 군의를 90년 기준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군들이 그러니까 군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 좀 되는 그런 예전에는 느낌인가요? 그랬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회가 더 쌍말이 좋기 때문에 어. 군을 막 자원해서 지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군의 사기도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북한군으로 뭐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생활에 크게 나아질 게 없다라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거죠. 네네. 사실 북한군에 예. 지원하는 율이 1990년대 말 이후로 예. 남성들도 강제화돼서 가는 거지 아. 자원하는 건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국제적으로 세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핵강국이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군 내에서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군 내에서의 좀 분위기도 좀 많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의 주요 부대 몇 부대를 빼고는 사실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럼 주요 부대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서는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한 편입니까? 정권을 보위하는 체제를 보위하는 그런 집단들이죠. 그런 예. 집단들은 봉급하는 거고. 그것도 좀 특수부대 같은 개념인가? 그건? 그렇죠. 예. 그 부대를 제외하고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그 전체적으로 저는 봤을 때? 한 10만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10만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 한 90만 정도는 상당히 어렵지 전체 한 않을까. 10% 정도만 네.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군 생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더 보충드리자면 예. 사실 좀 이번 말씀해 그 귀순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안에 그 회충이라던가 그래서 음식물도 사실 이제 강냉이 우리나라 예. 말로 하면 이제 옥수수 그렇죠. 같은 거 그것도 이제 뭐 조리되지 가공되지 않은 그런 않은. 것들을 이제 그 병사의 몸속에서 나왔는데 사실 지금 어디 부대 출신이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아마 이제 그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근처라든가 아니면 내부라든가 그럴 경우에 북한에서도 굉장히 당성이 좋고 그다음에 평양에 또 거주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당과 그 군에서 정말 신임을 받는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구역인데 그러겠죠. 그런 장교 혹은 병사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 음식물 상태가 그렇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 특수부대, 그 정권 보위를 위한 여러 부대 중에서도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은 굉장히 지금 북한의 그런 북한군 전체적인 상황이 상태 안 좋다. 열악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소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그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JS 근처에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추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은 부대에서 온 병사일 거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전방 부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국방부에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건 네. 추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통 그 JS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무장하거든요. 예. 무장이 없는 상태, 비무장이었고 그리고 차를 몰고 돌진해서 들어온 거 봐서는 외부에서 뭐 물자 공급하는 부대, 후방 부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후방 부대를 갔다가 물자 공격하다가 중간에 본인이 이탈을 한 건데 그게 출렁날라 하다 보면 그 상황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이제 탈출 의지가 있으면 그걸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탈출한 만약에 전방이 아니라면 네. 그 탈출 동선이 길었을 텐데 그렇게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 제가 말씀드린 후방이라 하면은 JS 근처 바로 앞이 아니고 바로 근처에서 예. 후방 부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저 JS의 공급 물자를 이제 싣고 들어날라 하다 보면 그 상황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분이 차를 몰고 들어오지 않았나. 실제로 좋은 부대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뭐 추측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쪽을 좀 짚어보자면 아까 그 넘어올 때 그 경고 사격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군사 분계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분계선 총탄의 낙하 지점이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특정이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측에 대한 그런 위협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추격조라고 하는 인원들이 갑자기 막 우르르 튀어나옵니다. 나오면서 자동 수총을 들고 나오고 그렇죠. 예. 사격을 막 하는 장면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갑자기 한 병사가 사격 끝나고 이제 선을 넘죠. 선을 넘어서 예. 화들짝 놀라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쵸. 장면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사실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북한에 이제 항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게 일단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더욱이나 어떻게 좀- 북한이 사실 지금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예. 만약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회담을 하자고 그쪽에다 얘기를 해도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면상으로 그쪽에 이제 전달하는 식으로 항의하는 것이 뭐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정전협정을 위반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 좀 자체도 굉장히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구속력이 한데요. 없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에서 그런 주장들 많이 하고 예. 계시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GOP나 GP 이런 곳은 이제 우리 지역이고
우리가 예. 관할 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이 만약 저런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동 경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배를 하고 그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유엔사이기 때문에 그런 좀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왜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칫 이게 너무 우리가 세게 대응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전협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또한 북한에게 국지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유엔사라든가 정전위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교전 수칙을 어떻게 바꾸고 것인가 이건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한 게 이제 올 들어 3번째인데요. 그러니까 JS를 통해 귀순한 게 이제 2007년 이후에 10년 만의 일인 건데 김정은이 이제 백강국이 됐다고 주장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작 북한군의 어떤 이런 그 상황은 열악하기 때문에 사기와 전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 제재가 더 강해진다면 이 부분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사실은 북한이 정상국가화가 되는 게 우선이고요. 정상국가가 되지 않은 남북관계는 계속 불안정하게 돌아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면은 그러면서 규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예. 관계가 없으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장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남북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언젠가는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게 큰 틀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불미스러운 갈등 관계로 갈 수 있고 또 북한 내 식량 사정도 어려워짐으로써 그렇죠. 또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북한 인민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죠.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13년 연속 채택될 기록을 세우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올해 결의안엔 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이번 북한군 귀순도 여기에 좀 필요한 내용이 좀 담길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부상을 당한 북한군 병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예. 네. 어떠한 동기로 해서 우리 측으로 이렇게 귀순하게 됐는지 여부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인권 문제, 예를 들어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폭력과 이런 구타를 당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북한 인권, 특히 이제 북한 군인권에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번 결의안에는 뭐 이산 가족이라든지 북억류자 뭐 조치 이런 요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오토 원비어 사건도 굉장히 큰 여파를 준 걸로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오토 원비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측이 굉장히 실수를 한 게 미국 측의 오토 원비어의 상태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하지 않았고 뭐 잘 있다라는 얘기만 계속 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북미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된 것도 사실 이 오토 원비어 사건이 북한 측이 너무 많은 과오를 저질렀기 결정적인 때문에 부분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 그래서 오토 원비어 사건으로 또 국제사회, 미국 다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갖게 아프리카 됐기 쪽에다가도 제재를 계속 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름 더욱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네. 북한과 외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다 이제 그렇죠. 차단하는 그런 지금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인권과 함께 그러한 조치들이 좀 더 가속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그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군 병사의 탈북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떤 동요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려해서 사실을 좀 숨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 정부가 납치를 했다면서 왜곡 보도를 한다거나 이걸 그러면서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내부적으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은폐할 것이다. 예, 은폐할 것이고 또 과거에도 그랬고요. 근데 그건 남북한이 계속 그래왔습니다. 상호 그래왔는데 이제 남한은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개방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예. 북한은 계속 그 상황에 머무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덕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장 그리고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주대까지 왔다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사실 과거에 16대 국회 때 국방부가 지금 말씀하셨던 국방우려원, 가칭 국방우려원 신설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그때부터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국내 이익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해서 거의 그 법안이 폐기됐고 다시 수정안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어떤
포괄적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국방부가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국방부만 질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예. 국방부 입장에서 그걸 만들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대학교 유국종 교수 팀하고 예.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생명을 살린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협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국종 교수 오늘 내가 외상센터 이렇게 어렵게 지은 외상센터 지을 때보다도 병원장의 호출이 훨씬 더 많았다. 이 한 환자 치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전념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긴 했거든요. 사실 그 더스트오프라고 미군 헬기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경비 문제가 굉장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병사들한테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장병 복지 차원에서 또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국종 교수가 하고 있는 것이 외상 중증 환자들. 예. 우리 이제 군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폭약이나 탄약 이런 것들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데 대한 연구원 또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거기 아주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좀 불편해 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국종 교수가 좀 전에 우리 김주환 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런 외상 중증 환자가 생기면 닥터 헬기에 타고 같이 가서 다시 여기 이제 헬기에 내리니까 그 헬기 소리가 좀 부담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좀 부탁하는데요. 생명은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국종 교수를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휴전 상태에서 언제든지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주대가 어디 있습니까? 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휴전을 해서 너무나 멀리 있잖아요. 의정부나 이런 파주나 이런데 좋은 병원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방부에서 단지 뭐 병사들 후생이나 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쪽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시설. 굉장히 많이 뒤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병원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수도권의 빅5 병원 중에 엄밀하게 2차 진료기관으로만 선정이 돼 있지 이 빅5 기관에 교통 환자들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의 욕망상 일선 의료는 안 갈 겁니다. 이런 이중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왜 그거를 안 했느냐라고 질타하기는 JS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네, 김형덕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장,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함께 보신 대로 지난 13일 북한군 한 명이 JS를 통해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유엔사가 꾸준히 사건 경위를 조사해 왔는데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북한이 우리 남측을 향해서 사격을 했다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명백하게 공개가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귀순 이후에 대대장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 부분도 영상 공개를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엔사에서 북한이 이러한 월경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총격과 관련돼서 명백한 그런 잘못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께서는 이번 이 CCTV 우리 국민 전체에 알렸고 전 세계에 알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적어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저는 마련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김용도 의원께서 너무 이 환자의 소위 말해서 기순병의 세세한 것까지 예. 얘기함으로써 이게 뭐 인격 인격을 테러다. 얘기했다는 게 그건 조금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그 하나 발언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국종 교수가 그 병사한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병상이 100석밖에 안 되는데 150명이 포화 상태는 사실 중증센터가 아주대병원이 제일 잘 돼 있는 거는 다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소방차에서 본인이 그냥 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닥터 헬기를 타고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하는데 일부 그런 볼멘 소리도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환자들이 왜 내 가족이 급한데 왜 그 병사한테만 매달리냐. 그래서 본인은 그 가정도 거의 포기하고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고 저 상황에서 하는데 병원장은 또 병원장 입장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좀 굉장히 마음감이 교차하는 부분은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거기는 중증외상센터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쟁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사람들만 가서 네, 치료를 받는 곳인데. 국방부에서 지금 그 국방부 자체 내에 그 병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연구원 이런 거를 만들려고. 이국종 그 중증 외상 치료 전문의죠. 우리 교수의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괜찮을 거다 이 정도 얘기 한마디를 하고요. 이국종 교수가 그동안 좀 많이 쌓인 게 있었던 것 같다. 예, 이런 느낌이. 제가 볼 때는요, 저도 뭐 김종대 의원을 잘 압니다. 예. 잘 알고 뭐 그렇게 알고 지낸 게 뭐 10년도 넘게 되는데요. 또 그분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가서 얘기도 하고 뭐 정의당에 계신다는 것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북한군 병사를 살려내기 위한 그 노력 그런 데 예. 대한 감사와 고마움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표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병사의 몸 안에서 우리 김조한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서 옥수수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해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만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번에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만일 예. 그걸 모르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해충약 보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해 주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국종 교수는 단지 넘어온 우리 한 병사 네. 한 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 전체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